자, BI하고 BA라는 게 있어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우리 분석할 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뭐냐면 어널리틱스라는 게 분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지능이라는 말하고 분석이라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보면 똑같이 써요. 똑같이 쓰는데 좀 더 구분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BI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구축하는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구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BI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응용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데이터 마이닝,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를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지금 보는 것처럼 밑에 보는 이런 리포트라든가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B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예측하는 모델링, 어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고 하기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큰 틀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론이나 툴을 통칭해서 BI 또는 BA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칭해서 그냥 둘 다 혼용해서 쓰고,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BI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거를 이렇게 구분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분석하고요.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거로 봅니다. 데이터 과학자하고 비즈니스 분석가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학자들이 이걸 또 세분화시키고 또 이걸 좀 구분하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데이터 과학자는 말 그대로 이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컨택을 해서 데이터를 뭔가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처리해주는 사람. 직접 쿼리 날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면 여러분들 그냥 버튼 눌러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나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직접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짜서 직접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도출하고 싶어. 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데이터 과학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이터를 직접 컨트롤해서 처리하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 또는 위에 보면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어떤 BI, 그러니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사람을 비즈니스 분석가라고 구분하는 것도 있는데, 통칭해서 우리는 그냥 다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분석가 다 같은 말을 쓰죠.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같은 말인데 이것도 좀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나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기 위한 툴 도구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R입니다. R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료 배포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R을 다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오면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오면 R을 이용해서 다 할 겁니다. R 또는 파이썬 이 두 가지는 기본으로 다뤄야 돼요. R하고 파이썬하고. 그래서 우리 교과 과정에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올라오시면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 툴이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처리할 때 쓰는 도구를, 프로그래밍을 R 또는 파이썬 이걸 가지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버튼 누르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워낙 익숙하잖아요. 그죠? 윈도우 환경에 익숙해서 뭔가를 막 눌러야지, 버튼이 있어야지 눌러야 되는데 얘는 버튼이 아니고 다 명령어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걸 할 때 이제 통계 분석에서는 SPSS라는 전통적인 툴이 있어요. 또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IBM에서 만든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 그래서 옛날에는 클레멘타인이라고 불렀어요. 데이터 마이닝 분석 도구도 있고 통계 분석 도구도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그래픽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듯이
버튼을 클릭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돈을 줘야 됩니다. 카피 하나당 몇백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면 그거를 응용해서 구비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없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올라가면 다 배울 겁니다. SPSS라는 툴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클레멘타인, 지금은 뭐 IBM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배우고 할 건데, 그거 플러스 R도 배워야 되고, 파이썬도 배워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석하려면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할 게 많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텐서플로우라는 거예요. 텐서플로우.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분석 도구들이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 그러면은 막 수학 공식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통계학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할 이제 수준은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석박사 올라가거나 통계학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석 도구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집어넣고 돌려서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쓰는 게 이제 이런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을 하는 돌리는 툴입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들 해요. 뭐 분석하면은 뭔가 막 수학이 나오고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 같고 막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알고리즘 개발하거나 이런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밑에 단계에서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만들어진 도구를 잘 활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텐서플로우라는 건데 어떤 도구냐면 이제 인공신경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돌리는 툴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오른쪽에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잠깐 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뭘 하고 싶으냐면 구분하고 싶어요. 자, 이 중에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싶어요. 또는 기업에서는 야, 이거 도산 안 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로얄 고객,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해를 끼칠 고객, 이렇게 구분하거나, 아, 이 고객은 금방 있다가 우리 회사 이제 우리 기업에 안 올 사람, 아, 이 사람은 우리 기업에 계속 방문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걸 뒤에 가보면은 그 부분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방법론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구분하는데, 이렇게 네모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모박스가 사람의 뇌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거를 간단합니다. 막 누르면 돼요. 보이시죠?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누르는 거예요. 자, 이거를 뇌세포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구분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자, 이렇게 해서 맞춰가죠. 됐어요? 자,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이 색깔을 정확하게 딱 구분하게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고객을. 무슨 고객 이렇게 구분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인공지능 툴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구분이 돼서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어떤 알고리즘이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그냥 복사에다가 컴퓨터에 심으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사람은 충성 고객, 이 사람은 이탈 고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그럴 때 이제 쓰는 이런 도구들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꼭 2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 있죠? 얘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저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이거는 간단한 모델이고요.
이거는 간단한 모델이고 이거를 응용해서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우리 언어,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음성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이 개인지 고양인지 고양이라도 고양이가 무슨 종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할 수 있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근데 많이 알아야 되죠. 아, 이럴 땐 이런 도구를 쓰는구나. 이런 건 이럴 도구를 쓰는구나. 그걸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 요거는 얘를 쓰면 돼요. 이렇게 써서 분석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기업에서 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주는 거죠. 보셨죠? 아, 이런 거. 아직도 계속 돌아가네. 아. 자, 이런 텐서플로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많고요. 아까 전에 보는 그 R이라는 도구 안에 알고리즘이 많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방법론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오면 통계 방법론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도구들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